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전쟁에서 조기 철군. 아프가니스탄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라고 해서 영원한 전쟁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 8월 30일 밤 11시 59분 마지막 공군기가 카불 공항을 이륙하면서 모든 군 병력이 철군했습니다. 테러 등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하루 빨리 조기 철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순간 카불에는 자동차 경적과 휘파람, 축포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는데요. 탈레반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활주로는 곧바로 무장 병력에 장악됐고요. 탈레반 대변인이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로써 지난 2001년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2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1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패전국이란 평가를 받게 됐고요. 예. 전체 희생자는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17만 명에 달했습니다. 철군 뒤에는 미 군복을 걸치고 미군 헬기에 접근하는 탈레반 대원들의 모습이 CNN에 보도되면서 옷까지도 못 챙기고 주랭랑 쳤다 이런 비웃음까지 샀습니다. 코끼리가 모기에게 쓰러졌다. 사실 모기가요 밤새 웽웽거리면은 그거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모기향을 피워야죠. 잡지 말고.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써도 안 되는 게 이 아프간 전쟁이었죠. 예, 예. 그래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830억 달러 무기로만 830억 달러를 썼다라고 합니다. 한 96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는데 지금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일단은 것들이에요? 11시 59분쯤에 마지막 C-17 수송기가 이륙하면서 미군은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네. 근데 미국인은 민간인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예.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100명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외국인 숫자하고 또 섞여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100여 명의 외국인과 미국인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만약에 거기에서 살해라도 당한다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가 완전 궁지에 몰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조 원을 썼거든요. 무기들이 거기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블랙 호크 다운 3천만 달러짜리 뭐 포함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오히려 20년 전 상황보다 더 퇴보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때는 탈레반이 이런 무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탈레반이 최신식 미국 무기로 무장을 한 상태가 된 게 아프간 사람들한테는 더 안 좋은 상황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은 아프간군이 211대의 미국 항공기를 보유했다. 와, 미국 항공기를.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아프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또 미국 언론들이 걱정하는 거는 북한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팔면 어떡하냐. 팔아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한 거에 보면은 이번 철군 지지한다가 38%, 지지하지 않는다가 51%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도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지금 사실 그 탈레반이 진짜 제대로 된 숫자는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명이 문맹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각 곳에 반군이 있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앞으로 내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테러 단체들의 소굴이 될 거다. 막 이런 염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김광일 기자. 미국에서의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 어느 정도 안 좋은 겁니까? 뭐 바이든 벌써부터 사퇴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나오고 탄핵 얘기도 있고. 나오고 막 이러죠. 그렇습니다. 뭐 공화당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셋 중에 하나는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고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까지도 상원 그 외교위원장까지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의 비난도 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가죠. 언론중재법 이제 속성의 시간. 한 달의 수의 과정을 거치기로 결국 최종 합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접고 국민 의견을 한 달 가까이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한 결과인데요. 여야에서 의원 2명씩 그리고 각 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이렇게 총
8명으로 합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제 김광일 기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협의체 구성하는 그런 아닌 것 같다. 유력해 보인다 했는데 결국 그거였어요. 그게 오전에 좀 합의가 임시로 있었고요. 오후에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갖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법안은 오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아울러서 이참에 미디어 관련 법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자는 입장인데요. 다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정확한 의제를 설정하는 데만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막판에 그러니까 27일에 그렇죠. 다가와서 또 강행 처리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안 풀렸던 문제가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4대 4로 팽팽하게 한 달 동안 평행선을 그리면 또 마지막에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회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냥 상정을 할 거냐? 이번에 박병석 의장처럼 스탑, 다시 논의할 거냐? 이것도 궁금하죠.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를 또 발목 잡게 할 거다 할 거라고 하면 네. 우리가 또 강행할 수도 있다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지도부의 생각이 궁금한 상황이어서요. 잠시 후에 마침 정진석 국회 부의장 어제 취임했습니다. 신임 정진석 부의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김준일 대표. 예, 이미 주말 사이에 그 청와대 쪽에서 이 민주당을 좀 제동을 거는 게 여러 이제 언론 취재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보면은 김부겸 총리하고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났는데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김부겸 총리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말리는데 송영길 대표가 반발해서 고성이 오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접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월화는 또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조율하는 게 있었죠. 비공개로 왔다 갔다 한 건데 기자들이 다 본 거예요. 예, 뭐 보라고 또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가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살짝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물러난 건데 왜 뭐 이렇게 그러면은 청와대가 신중론이 나왔느냐? 왜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에 대한 중도층의 하락이 뚜렷합니다. 그 리얼미터 월요일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27.6%였는데 중도층에 한해서는 전주 대비 4.3%포인트 빠졌다. 한 주만에요? 예. 결국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모습 때문일 거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도층은 이렇게 뭔가 밀어붙이는 거 이런 거 뭐가 됐든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입법 밀어붙이다가 굉장히 당이 지지율이 빠진 거 이런 거 오버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말리고 결국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청와대가 이 안에 어떤 마크에서 조율을 했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엊그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암초가 BH에서 나왔다라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BH면은 블루하우스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네. 진이 아주 빠진 표정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진이 빠진 표정으로 비공개로 의원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결국 청와대가 이렇게 뭐 여당이 강행은 할 수 있겠으나 처리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라 막 이런 압박이 올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을 거란 얘기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합의가 된 직후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처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명확하게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민주당 미디어특위 소속의 어떤 강경파 의원이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이제 몇몇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 페이스북에 GSGG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왜 말을 안 하냐.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어제 김가연 기자가 소개해 준 거 저도 기억나거든요. 네. 한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했던 의원이 실패했다는 글을 페북에 썼다. GSGG, 박병석 GSGG라고 쓴 건 얘기 안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그 GSGG가 논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아침에 새벽에 페이스북을 봤을 때 GSGG는 그냥 뭐 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욕설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빗댄 욕을 어떤 그 자음만 뽑아가지고 영어로 이제 바꾸면 약어로 이제 그게 그 욕이다. 그걸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GSG 그런 욕설을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 실명이 나왔으니까 그 의원이 김승원 의원이라는 건 예. 밝혀도 될 것 같고 네. 김승원 의원은 그 GSG가 그 한국말 욕설을 영어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니셜 쓴 게 아니고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김승원 의원한테 통화를 했는데 뭐 거버너는 국민의 제네럴 일반 의지에 서브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거버너는 뭐 제네럴에 뭐 서브해야 된다. 서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약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찾아도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역시나 오후에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직접 찾아갔고 사과를 했습니다. 실망하셨다는 질책과 더 잘하라는 격려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뭐 됐습니다. 됐는데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화나는 마음이 뭐 그것이 무엇이 됐든 소신을 가지고 어떤 걸 밀어붙였는데 그게 막히면 화가 날 수는 있죠. 페북에 쓸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직장이든 누구든 이런 욕설을 쓰는 건 품격의 문제잖아요. 품격의 문제고요. 방향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뭐 막은 게 아니라 숙려 기간에 좀 가지고 여야가 합의라는 건데 지금 사실 막았다라고 보면은 블루하우스 청와대에서 막은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럼 GSGG 쓸 수 있는지 김승원 의원이. 왜 박병석 의장한테 그런가? 방향도 틀렸다. 방향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국회 지도부의 생각이 궁금해서 잠시 후 정진석 부의장 또 인터뷰하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하나 더 가죠. 반성은커녕 마이크만 걷어찼다. 전자발찌 탈주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했던 강모 씨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저녁 강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은 사실 누구나 원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렇죠. 특이한 건 법원에서 보인 강 씨의 행각이었습니다. 영장 심사 받으러 오는 길에 이렇게 기자들이 붙어갖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보도나 똑바로 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M1 마이크를 뿌리치거나 아예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요. 근데 그 마이크가요. 저는 스탠딩 마이크 긴 걸 세워놓은 걸 툭 친 건 줄 알았더니 손으로 들고 있는 허리까지 발을 올려갖고 걷어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원래 각사 마이크를 이렇게 묶어갖고 들고 있거든요. 그걸 발로 뻥 차서 뭐 하늘까지 이렇게 머리 위까지 날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당연히 반성은 안 한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범행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조사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서 살해했다라는 게 강 씨의 진술입니다. 이후 강 씨는 이 피해자 신용카드로 돈을 마련해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가져갔는데요. 이 사람한테 예전에 2천만 원을 빌렸었다고 이제 강 씨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빌린 돈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살해한 거다라고 강 씨는 진술을 했습니다. 두 명 다 돈 때문에 살해한 거다? 자, 김준일 대표. 왜 이렇게 흉악범들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는가 싶어요. 지금 이 사람 둘이나 살해한 흉악범 중에 흉악범 아닙니까? 그런데 떳떳하게 마이크를 걷어차고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참 뻔뻔한 사람이 너무 많네요. 근데 뭐 이상한 사람이 항상 어느 사회나 적정 정도 존재를 하고 더 많이 못 죽여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법무부와 경찰의 대응이에요. 그날 지금 이 재구성을 해보면은 원래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밤에 못 나가거든요. 알림이 막 울리죠. 나가면. 외출 제한 명령이 있는데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나가서 나중에 조사만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여성 한 명을 살해한 상황이었어요. 저 거기서 잠깐. 자, 알림이 울렸대요. 이 남자가 나가서. 사람 한 명 죽이고 나가서. 택시 타고 움직이는데 알림이 울리는데 요 앞에 약국 갔어요. 이러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요 앞에 약국을 택시 타고 갑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참,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